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오직 삼성 바라기예요. 삼성 바라기.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눈이 오든 비바람이 부든 태풍이 불든 간에 오든 간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좀 해왔는데,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몸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실수는 없더라. 천 회장님이 또 여러분들과 약속했고, 또 제 자신과의 또 싸움에서 제가 싫어요. 지기가 싫더라고요. 하여튼 10년 동안 달려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려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배려심이 넘쳐 흐르는 분이 상당히 좋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항상 뭔가 끌려. 저는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하고 그런 사람이 끌리는 게 아니라 배려심이 좋은 사람들, 배려심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끌립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여류 작가,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던데, 이름도 특이하죠.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가 조그만 점포를 열었을 때 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으로 막 물건을 막 공급할 정도로 매출이 막 쑥쑥쑥 올라가. 매출이. 그에 반해서 옆집 가게는 막 파리만 날리는 거야. 파리만. 물건이 안 팔려. 큰일이야. 파리만 날리니까. 그때 그녀가 남편에게 이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하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남편은 그런 아내를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더란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배려심이 있구나. 얼마나 남자가 뿌듯하겠어요, 신랑이. 이후에 그녀는 가게 규모를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하고 손님이 오면은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시간이 좀 남게 되는 거야. 시간이 남게 되니까 평소 관심 있던 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바로 뭐냐, 빙점이야. 빙점. 이 빙점이라는 그런 소설을 쓴 겁니다. 그녀는 이 소설을 그 신문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어.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었으니까 그것은 그녀의 빛나는 배려 덕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배려는 거창하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스위스 쭈리의 그 슈타인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었어. 그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계속 주워서 막 주머니에 넣는 거야. 경찰이 이제 그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핀 후에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하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것쯤 알고 계시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시죠. 그렇게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온통 유리 조각이야. 유리 조각. 그 노인이 이제 경찰에게 말을 해요.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은 그 노인에게 다시 물어봐요. 노인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조그만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그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어요. 페스탈로치. 배려, 짝배, 염려하려. 이게 한자로 그렇답니다.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이제 깍두기 주문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이, 깍두기 하나 가져와. 이런 말은 배려가 아니죠.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배려인 거예요. 하여튼 오늘 나의 작은 배려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따뜻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일단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 주가가 매년 말 강세를 보여가지고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큽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도 조금씩 이제 올려잡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은 전일 대비 한 1.01% 올라서 6만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6만원 터치했어.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 6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올해 8월 26일 이후 처음이야.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연말에 강세를 보였던 적이 많아서 이번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월에서 12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것은 2013년, 15년, 17년, 18년 4번이었어요. 4번. 13, 15, 17, 18. 20하고 21년은 11월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43%, 막 12%씩 오르면서 연말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23% 급락한 삼성에 대해 바닥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67,000원에서 72,000원으로 올린 것에 이어서 그 다올도 69,000원 올렸습니다. 상상인 65,000원. 장난하나 지금 보니까 65,000원을 응? 하여튼 올렸어요. 삼성은 그래요. 감사는 없다.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일단 우리 외인 오빠들이 바이코리아 영향이야. 지금 뭐 계속 매수세가 대형주로 몰리다 보니까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외인들이 사면은 뭘 사겠어. 삼성 사지. 그럼 누굴 사? 이거 딱 뻔한 거 아니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주구장창 떠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외인들이 삼성을 1조 5천억 가량 사들였어요. 지금 보니까 대만 등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에는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대만이 낫겠어? 한국이 낫겠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 리스크죠. 이 확산 시에 국내 주식을 매도하던 외국인의 그 패턴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삼성의 주가 반등이 내년 1분기쯤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주가 반등은 내년 한 1분기쯤, 실적에서는 내년 한 2, 3분기쯤에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권사 직원도 있습니다. 뭐 각자 생각은 달라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참고하고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니까 올 들어서 국내의 그 증시 불안으로 우리 개인들의 그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30%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여전히 20%가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반면에 하위 10% 구간의 투자자들이 손실이 마이너스 98.7%예요. 그래서 두 투자자 그 그룹의 수익률을 가른 것이 뭐냐, 이제 보유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랑 고버스 ETF를 주로 담은 투자자들은 아주 부진한 증시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내고, 네카오 이 성장주 담은 투자자들은 손실이 막대하다. 네카오 참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네카오가 아주 망가졌죠. 그래서 이제 모 신문사가 이제 국내 대형 증권사 A사에 의뢰를 했대요. 개인 투자자 계좌 257만 개 정도를 분석을 했어.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초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평균 한 30.3%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30.3% 손실. 계좌당 평균 투자 금액은 1,900만 원 정도. 다만 10명 중 1명은 평균 한 23%의 평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의 투자 원금은 평균 1,200만 원이에요.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손실이야. 그래서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손실률이 이제 간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상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구간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4.67%인데 20에서 30% 구간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14.09% 달한다고 하네요. 특히 하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그 계좌는 절반 이상은 녹아내렸습니다. 그 하위 10% 구간은 사실상 전체 투자금을 잃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98% 정도. 거의 투자금 잃은 거죠. 주가가 급락한 최근 6개월간 투자 수익률은 더 엄혹합니다. 상위 10%의 수익률도 최근에 6개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13.3%에 그치는데 올해 수익률이 절반이 이 기간 날아간 셈입니다. 그나마 해외 기자는 사정이 좀 낫다. 해외는 좀 낫더라. 올해 해외에 투자한 개인 10명 중 2명이 수익권이고 해외 계좌 45만 개 정도에서 약 상위 10%대가 24.6%, 20%가 4.59%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30%, 뭐 40%, 50% 쭉 보니까 마이너스던데. 하여튼 해외 계좌의 투자 원금은 평균 1,379만 원, 국내 투자 계좌보다는 금액은 적더라. 그 상위 10%랑 그 하위 10%의 투자자의 그 수익률을 가른 것은 보유 종목이야. 이 두 그룹의 평균 투자 회전율을 보니까 각각 324%, 339% 정도 되는데 그룹 내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두 그룹 모두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 거야. 샀다 팔았다. 이게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지만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더라. 수익률 상위 10%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총 보유 평가 금액이 1975억 정도. 특히 삼성은 보유 계좌 순위도 1위로 다수 계좌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던데 이어서 주가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하고 하여튼 이게 2위야. 그 평가 금액은 1331억 원으로 삼성과 함께 유일하게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했다. 3위는 HLB네요. 835억. HLB는 연초 3만원대에서 9월께 장중 한때 56,000원까지 갔어요. 종가 기준 49,650원까지 주가가 회복된 바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그 3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호재였고 다만 또 최근 주가가 다시 약세를 기록해서 다시 3만원대로 갔어요. 그 방산주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인데 이게 한 7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력 그 제품의 담배 이 담배로 인해서 불황주로 불리는 KTNG 한 522억. 하여튼 연초에 뭐 3만 100원에서 8월께 3만 9,300원까지 30% 이상 달린 KT. 이 KT도 이름을 올렸네요. 뭐 포스코 케미컬, 하나솔루션, 삼성생명 이렇게 이름을 올렸더라는 거죠. 하위 10% 계좌에는 뭐가 있더냐? 카카오가 많아. 카카오가 한 1,400억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662억 정도. 그 네이버 이렇게 순이에요. 이 밖에 공모주 열풍을 불러온 주역이지만 주가가 급락한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이렇게 순위를 이어가고 카카오게임즈 240억, 하이브 230억 정도. 하여튼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하위 10% 계좌에 있던 겁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급락한 위메이드도 7위를 차지했더라. 전문가들은 그 주가의 방향성을 판단한 뒤에 종목을 약간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모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 대신 가치주를 찾아라는 거예요. 가치주. 가치주를 찾아라. 단기 상승장에 진입한 만큼 최근 급락했지만은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모두가 투자하는 종목이 꼭 수익이 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투자해라. 선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극단적이에요. 약간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또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오히려 안 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결국 최근에 이제 막 떨어졌을 때 폭락할 때 그때 막 샀어야 돼. 그러면 수익권인데 좀 아쉽죠. 또 이어서 보니까 지금 차세대뿐 아니라 좀 차차 세대 제품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없었다면은 오늘의 삼성반도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술 중시, 선행 투자의 전통을 이어나가자고 그렇게 떠들고 있죠. 세상에 없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자.
그게 삼성의 거의 뭐 모토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이제 부회장 시절에 그래요. 지난 8월 용인의 그 반도체 R&D 단지 기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기술의 중요성을 떠드는 거야. 기술의 저승장. 중요하다, 기술.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용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어요. 이재용 시대.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와 기술. 이 기술이 뉴 삼성의 열쇠다. 이 회장이 지난달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추모식 때 이제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고 언급한 것은 과거의 삼성의 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국 경제에서 삼성의 역할 확대, 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그 1983년이야. 1983년에 64K짜리 D램을 처음으로 개발을 합니다. 반도체를. 그로부터 이제 4년 뒤에 1987년이죠. 한국의 그 GDP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로 커져요. 2%. 근데 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도시바를 제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계 1등에 올라섭니다. 그해 삼성이 한국 GDP의 2.6%를 담당을 합니다. 이후 이제 기술과 이제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투자에 나서가지고 삼성이 2006년 소니를 제껴 그 세계 TV 시장 1등에 올라섭니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하는 거야. 이렇게 삼성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는 8.5%였는데 2011년에는 11.8%로 껑충 뛰는 거예요. 지난해 기준 삼성의 매출이 그 한국 GDP의 13.5%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의 매출에는 그 협력 회사들이 만든 그 부가가치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력 회사들 그 매출 역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기인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겠죠. 그래서 이 같은 계산이 큰 무리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라는 거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술이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삼성과 한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런 공통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이름도 길다. 그런 위원회 위원장이 양양자 씨예요. 양양자. 민주당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소속이네요, 지금은. 지금은 그 외교와 안보가 결국 기술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삼성이 이를 인지하고 국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지정학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 모든 조건이 부족해. 뭐 강소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하지만은 이제는 기술이 외교의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강대국이 될 찬스를 얻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일단 공급망 재편이 이제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은 지난 30년간은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에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제가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삼성이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새롭게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20년 만에 있는 기업의 박앤세일 기간이야. 박앤세일. 그 삼성은 그 삼성 사업구조와 관계 있는 시스템 반도체, 뭐 통신 기업을 노려볼 만하다고 해요. 그 삼성 입장에서 놓친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완성품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큰 분야가 바로 모빌리티다. 전장 사업부터 시작해 그 이상으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해. 무궁무진. 그 양희원이도 그래요. 삼성의 나노 기술, 막 클린룸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군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나노 기술에서는 대표적인 분야가 통신이라죠. 클린룸 기술에서는 바이오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한편 4세 경영 승계 포기를 밝힌 그 삼성의 그 미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스웨덴의 그 발렌베리 가문 그 모델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어요. 지난해 삼성이 용역을 맡긴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르면은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이를 기초로 이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방송으로. 그 발렌베리 그룹은 그 스톡홀름의 스킬다 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뭐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 있죠, 전자기업 일렉트로닉스, 하여튼 스웨덴의 그 대표 기업을 여러 보유한 스웨덴의 최대 기업 집단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는 대신에 인베스트라는 투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룹을 지배하는 거야. 인베스터. 그 가부는 그 인베스터 이사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그 대신에 복수 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이제 발렌베리 그룹 그 지배구조 등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삼성의 좋은 소식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길 바랍니다.